지난 수요일 미 연방정부가 전국적으로 공공주택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플러싱 노던 블루버드의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건물은 한인이 운영하는 시캐슬 본사가 위치한 곳으로 다행히 최초 목격자가 재빨리 제보해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민주독립 컨퍼런스에 따르면 뉴욕시 공립학교들 중 31곳이 교내 식당 위생관리에서 비위생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저지 파라무스에 위치한 가든 스테이트 플라자가 주차 자리를 쉽게 찾고 예약할 수 있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이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이 제기한 글렌데일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에서 또다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선 재검표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KBTV 뉴스9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 수요일 미 연방정부가 전국적으로 공공주택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는 흡연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었던 기존의 공공주택 수보다 늘려 미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다수의 공공주거시설, 앞으로는 이곳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지난 수요일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미 전역 공동주택 곳곳에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 시행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흡연 금지 시행 대상은 저소득층과 노인 아파트 등 정부의 지원을 받는 건물들이며 전국적으로 94만여 채가 해당됩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주거시설 내에서의 흡연 금지뿐만 아니라 건물 밖 25피트 이내 흡연도 금지됩니다. 한편 대대적인 금연 시행 발표에 뉴욕 시민들의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I'm gonna do it. I'm gonna do what they say. But I don't think it's right. I think it's a good idea. Overall, it's a good idea. It's a health-promoting rule or law. Many people are allergic to cigarette smoke.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인 공공주거시설 흡연 금지령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각 지역 주택 방침에 따라 최대 18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오늘 플러싱 노던 블루버드의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건물은 한인이 운영하는 시캐슬 본사가 위치한 곳으로 다행히 최초 목격자가 재빨리 제보해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빠른 제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사건입니다.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경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3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건물은 한인이 운영하는 시캐슬 본사가 위치한 곳입니다. 1시 53분, 건물 앞을 지나던 목격자가 창문에서 불길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바로 911에 신고했고 신고 5분 만인 1시 58분, 소방차 7대와 소방관 50명이 출동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점심을 먹고 노던 블루버드 168가를 지나가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3층에 보니까 뭐가 번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 창문이 불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 빌딩에다 얘기하는 것보다도 911에다가 지금 불이 났으니까 빨리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건물은 목조 건물로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목격자의 빠른 신고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큰 피해는 안 났고요. 그러니까 소방서가 와도 물로 그 화재를 끊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여기 있는 그 파이어 스팅구이셔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창문 자체 그리고 그 달려 있었던 그 팬 거기 그 창문만 이게 화재 났습니다. 이처럼 화재는 초기 진압이 중요한 만큼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화재가 나면 누군가가 신고하겠지 하며 넘기지만 그 누군가가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신고에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길이 금방 잡혀서 너무 다행이고 근데 너무 좀 무서웠던 거는 옆에 조금 이렇게 불길이 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창문 하나가 이렇게 났으니까 거기 소방관이 그러는데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금방 불이 벌질 수 있는데 전화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편 이번 사고는 전선으로 인한 문제로 파악됩니다. KBTV 윤날입니다. 어제 발표된 민주독립 컨퍼런스에 따르면 뉴욕시 공립학교들 중 31곳이 교내 식당 위생관리에서 비위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날 발표에는 뉴욕시 건강부가 발견한 위생점검도 포함되었습니다. 위생 부적합 판정의 주된 이유로는 쥐의 흔적과 살아있는 바퀴벌레, 파리 등과 비누, 물의 부족 등입니다. 첼시에 위치한 PS 340 학교의 경우 위생점검 당시 400여 개의 쥐 배설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뉴욕주 입법부는 음식점이나 네일숍에서 쓰이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위생건강 등급을 적용하는 법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뉴저지 파라무스에 위치한 가든스테이트 플라자가 주차 자리를 쉽게 찾고 예약할 수 있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두고 가든스테이트 플라자 측은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벼 주차장 자리가 찾기 쉽지 않을 뿐더러 주차 자리를 두고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쇼핑몰 도착 직전 어디에 몇 개의 주차 자리가 비어 있는지 알 수 있어 편리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차 자리 확인과 예약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이 일본계 구구단체 회원들이 제기한 글렌데일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에서 또다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일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지난 1일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글로벌 연합이라는 일본계 구구단체는 2014년 2월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에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8월 소송이 각하되자 캘리포니아주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에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이번 판결을 포함해 지금까지 일본계 구구단체 회원들은 연방법원과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2심까지 모두 패소했습니다. 글렌데일 시립공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은 외국에서는 처음으로 2013년에 건립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선 재검표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펜실베니아 공화당은 주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대선 재검표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녹색당 대선 후보였던 질 스타인의 대선 재검표 신청이 오는 13일 시한인 펜실베니아의 선거인단 확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5일 재검표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 측은 미시간주에서도 재검표 반대 요구를 했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재검표 반대와 찬성을 놓고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들 두 개 주와 함께 재검표 운동이 추진된 위스콘신주는 스타인의 신청을 수용해 지난 1일부터 재검표에 들어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첫 번째 행정부 매일 새로운 지명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15개의 장관직 중에 7명이 결정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오하이오주 신시내티를 방문해 국방장관 지명자를 발표했는데 미 해병대 사령관과 중부 사령관을 지낸 강경파 원칙주의자 제임스 매티스가 이 자리에 오를 전망입니다. 매티스는 사병에서 사성장군에 오른 인물로 1969년 해병대에서 군 생활을 시작했고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테러전에서 활약했습니다. 해병대의 상징이던 매티스는 2010년 미군의 중동 전략을 총괄하는 중부사령부 사령관이 됐습니다. 독서광의 독신이라 수도승 장군이라고도 불리며 거친 발언을 일삼아해 매그도그, 일명 미친개라는 별명이 붙기도 한 인물입니다. 오늘 매사추세츠주에선 크리스마스 트리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데 1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크리스마스 트리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면서 가정 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화재 안전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가정집 모형 내부에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붙여봤습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불길이 치솟더니 1분도 안 돼 천장을 태우고 집 전체로 번집니다. And it's only been 20 seconds since we started the fire, and you can see that most of the tree has already been consumed. We're having a lot of fire that's rolling out above the ceiling. So if this were a home, imagine those flames are now moving to other parts of the house.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미국에서는 매년 크리스마스 트리로 인해 평균 210건의 화재가 발생해 7명이 목숨을 잃고 1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더불어 총 1,750만 달러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이같이 크리스마스 트리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는 바짝 마른 나무에 불길이 쉽게 번지기 때문입니다. So in terms of care, we're talking about daily watering to make sure that we have water in the basin, that the tree is always well hydrated. But we're also talking about not overloading the tree with electrical appliances such as lights, or not keeping heaters or open flames near these trees. So we want to limit what risks we have associated with the tree. 전문가들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매일 물을 줘 나무를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형 화재 예방에 중요하다고 언급합니다. 소방당국은 인조나무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 역시 화재 사고가 빈번하다며 전선과 과열된 트리 전구 등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천혜의 관광지 하와이주에서도 눈이 내립니다. 2일 하와이어주 호놀룰루에 있는 미 기상청 지부가 일대에 겨울 폭풍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마우나 케어산과 마우나 로하산 정상에 최대 12인치의 눈이 쌓일 전망입니다. 두 산의 해발 고도는 4,000m 이상입니다. 마우나 케어산 정상에서 근무하는 일꾼들은 현재 진입로를 따라 바람에 날려 쌓인 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얼어 위험한 상태라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2일 오후 늦게 최대 풍속 시속 50마일의 강풍을 타고 많은 눈이 산 정상에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와이주는 아열대성 기후로 1년 내내 여름철 날씨를 띱니다. 연평균 기온은 최저 71도에서 최고 82도입니다. 맨부커상을 수상하며 극찬을 받았던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2016년 최고의 책 10권에도 올랐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어제 발표한 올해의 책 10권에는 카란 마하잔의 작은 폭탄 협회, 수전 팔루디의 암실에서 콜슨 화이트헤드의 지하철도 등 문학과 비문학 도서 10권이 이름을 올렸는데 여기에 평범해 보이는 주부가 악몽을 꾸고서 채식주의자가 되는 이야기라는 설명과 함께 한강에 채식주의자가 나란히 올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주부의 자기 희생은 갈수록 가혹하고 비현실적으로 변한다며 이 책을 주목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가디언 등은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한국 현대문학 중 가장 특별한 경험이며 감성적 문체에 숨이 막힌다는 등의 호평을 한 바 있습니다. 미 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 구단의 소속 선수인 강정호의 음주운전 후 도주 혐의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츠버그 구단은 2일 프랭크 코넬리 사장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코넬리 사장은 강정호가 금요일 오전 한국 서울에서 심각한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우리는 강정호와 그가 이번 일에서 모인 일련의 결정에 대해 극도로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음주운전은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이라며 우리는 이 일과 관련한 사실들을 모두 파악하고 있고 강정호 선수와도 얘기를 나눠본 뒤 추가 성명을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정호는 이날 오전 2시 48분께 숙소인 삼성동 G호텔로 향하던 중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강정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84%였습니다. 또 강정호는 음주운전도 모자라 동승했었던 지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숙소 안으로 들어가 버린 사실까지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한국 시간 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확정, 공동 발의했습니다. 야3당과 무소속 등 의원 171명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인 오전 4시 10분 민주당의 우상호, 국민의당의 박지원,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에 표결에 붙여지며 새누리당 비주류계가 가결 여부에 대한 캐스팅 보트를 줄 전망입니다. 탄핵 정족수는 제적의 3분의 2인 200명으로 이날 발의한 171명과 정세균 의장 등 172명에 더해 28명의 찬성표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6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시즌이 내년 1월 달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국세청 IRS가 내년부터 세금 환급을 2월 15일 이후로 늦춥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은 반재강 회계사 전화로 연결해 이와 관련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세금 환급이 2월 15일 이후로 늦춰진 배경 등에 대해 듣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미국의 아이덴티티 데프로드라 해가지고 신분 도용을 해가지고 가짜 환급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일단은 인플로이어들, 회사들이 W2를 직원한테 1월 말까지 주고 또 W2가 1월 말까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들어간 다음에 그게 이제 IRS에 다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가고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이 된 다음에 이제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세금 보고를 하면은 그거를 이제 매칭을 시켜가지고 리펀드가 2월 15일 이후에 올 겁니다. 신분들은 이제 미국 국세청이 신분 도용 때문에 많은 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강화시킨 겁니다. 늦춰진 주된 이유가 신분 사기 도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도용되는지 실례를 들어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티피컬한 케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죽은 사람의 소셜 번호와 생년월일을 도용해가지고요. 외국에서 주로 이제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 전산으로 이 파일을 세금 보고를 해가지고 리펀드를 환급을 은행 어카운트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네들이 그래서 받는 거죠. 이렇듯 세금 환급이 늦어짐에 따라 최소 수천 달러의 세금 환급을 기다려야 하는 중산층과 저소득층 미국인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W2가 2월 28일까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보고를 했었거나 아니면 그 후에 W2를 보고를 해도 언제든지 리펀드가 세금 보고만 하면은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참 그게 여태까지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었죠. 예, 개인 세금 환급을 2월 15일 이후로 주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주인으로서 오너, 프레지던트,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해가지고 W2를 받고 그걸로 해서 세금 보고를 하고 예, 그런 것만 적용이 되죠. 오너들이 이제 W2를 받아가지고 개인 세금 보고할 때요. 특히 이제 어닝 컴택스 크레딧이라 해가지고 저소득층이고 부양가족이 이제 미성년자거나 풀타임 대학생 24세 미만에 있는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납세자들이 받는 어닝 컴택스 크레딧인데 그런 거를 신청할 경우에는 더욱더 IRS에서 그거를 와치하고 매칭을 하죠. 2016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는 새 대통령 취임식 날로부터 사흘 뒤인 1월 23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IRS 측은 세금 환급이 늦어지더라도 납세자와 세금 보고 대행자들은 세금 보고 서류 접수를 미룰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2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제 이스트할렘의 지하철에서 35살과 57살 두 남성이 폭력 사건에 휘말려 부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용의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45분 지하철 6번 노선의 북쪽 방면에서 이 두 명의 남성은 20대 용의자 남성 2명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지하철이 렉싱턴 애비뉴와 110가를 지날 무렵 언쟁은 극도로 치달았고 20대 용의자 중 한 사람이 35세 남성의 얼굴을 칼로 그었습니다. 또 용의자는 57살 남성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가한 뒤 피해자 2명의 남성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분사한 뒤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특히 35살 남성은 귀 일부분이 잘리고 부분적으로 실명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부상을 입히고 달아난 2명의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20대 후반의 흑인으로 당시 버건디색 재킷을 입고 있었으며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20대 히스패닉으로 신장은 약 5피트 8인치로 추정됩니다. 어젯밤 이스트할렘 지하철에서는 성추행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7시경 125번가 지하철역 안에서 50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하철 안에 서 있는 여성의 뒤로 다가가 몸을 비비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하철역 안에서 근무 중이었던 경찰이 이 남성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따라간 결과 이 남성이 이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추행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상급 성범죄자로 지난 10월에도 브롱스의 한 지하철역 안에서 여성의 다리를 만진 혐의로 체포되는 등 이미 7건의 체포 기록이 있습니다. 성범죄자는 총 3급으로 분류되며 이 남성이 속한 상급이 위험도가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뉴저지 몽클레어 실종 여성 죽음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엑세스 카운티 경찰은 어제 뉴저지 웨스트 오렌지 이글락 저수지에서 30살의 여성 사라 버틀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1월 20일 밤 자신의 다치 캐버런 차량을 몰고 나간 뒤 실종됐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휴가를 떠났다고 생각했으나 연락 두절이 된 채로 집에 돌아오지 않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어젯밤 맨해튼의 한 아파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화재는 어제 오후 7시경 워싱턴 하이츠 웨스트 163가에 위치한 건물 1층에서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화재 진압이 바로 진행돼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미 하원은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6,187억 달러 규모의 2017년 회계년도 국방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군인들의 임금은 오바마 대통령이 계획했었던 1.6%보다 많은 2.1%가 인상됩니다. 법안은 또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의 테러 용의자 수감시설 폐쇄를 막는 내용과 함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직원 수를 200명으로 제한하는 조항 등도 담고 있습니다. 미 하원 이민특위 위원장인 쿠티에르즈 의원은 이날 CNN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스스로 미국을 단합시키겠다고 해놓고도 계속해서 증오와 편협, 편견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취임식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 대통령의 초대 내각 인선이 다음 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일 폭스뉴스의 한 인터뷰에서 조만간 다른 인사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훌륭한 내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사령탑인 국무장관을 비롯해 아직 끝내지 못한 초대 내각 인선 작업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스티븐 무누신이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무누신 내정자가 일부 지인들과 공동 설립한 은행인 원웨스트가 2년 전 단돈 27센트 때문에 90세 노파의 집을 압류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플로리다의 비영리 법률단체인 FRLS가 맡아 배신 재판이 공식 요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미월가의 채권왕이라고 불리고 있는 야누스 캐피털의 밀 그로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선 승리로 촉발된 시장의 상승세가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로스는 이를 이메일을 통해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세금 감면과 인프라 투자, 규제 완화 약속만 기대하고 오판을 내리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현금이나 현금 대체제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프로풋볼 뉴욕 제치에서 런닝백으로 활약했었던 조 맥나이트가 뉴올리언즈 외곽도로에서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향년 28세입니다. 그는 2일 오후 2시 45분께 뉴올리언즈 남동부의 테리타운 인근 도로에서 로드 레이지 추정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54살 용의자 로널드 게서는 사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로드 레이지는 운전 중 발생하는 분노에 의한 난폭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최고 경영자가 내년 4월 달에 사임합니다. 이로써 CEO 자리는 최고 운영자 책임자 케빈 존슨이 맡게 됩니다. 슐츠 CEO는 이후에도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회사 경영에 관여할 예정입니다. 애플이 오류 투성이인 지도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하늘에 무인기를 띄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습니다. 애플은 로봇과 정보 수집 전문가들로 팀을 꾸려 드론으로 도로 정보를 모으고 현재 지도 서비스에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드론은 날아다니면서 도로 표지판과 도로 변경 현황, 도로 공사 현장 등 주요 정보를 수집하고 지도 서비스의 일을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가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오후에 낀 구름은 지나가고 밤하늘은 아주 맑습니다. 바람도 다소 부는데요. 밤 기온은 40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단 바람이 거세게 불어 외출하실 때 옷차림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낮 기온은 48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다만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밤에는 3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구름이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바람은 약하게 불겠습니다. 뉴욕 낮 기온은 46도 선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는 궂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이은 비 소식 잦습니다. 다만 비는 약하게 내려 가랑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하늘은 대체로 맑으나 바람이 세 체감 온도가 낮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야외 활동 계획하신 분들 따뜻한 점퍼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